제가 오늘 준비한 대학교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여대의 자존심이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타짜에서 김혜수 배우가 했던 그게 가장 인상이 깊긴 한데, 그 정도로 이대가 잘 나가던 학교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솔직히 이화여자대학교 관계자분들이나 이대 나오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대가 예전에 이대의 명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화여자대학교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보시면은, 예전에 저희가 2년 전까지만 평가하더라도 중앙대학교 정도 수준은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대 수준보다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나? 경희대 수준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솔직히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학교 레벨을 긋는다라는 건 솔직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컨쇼가 주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아마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 사이 정도, 아니면 중앙대학교 수준 정도까지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전통과 명성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지금 선발 라인을 구성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교과 전형입니다. 그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한 인원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졸업 예정자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학교 추천을 받은 자, 일단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 추천이 있네요. 그런데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5% 이내에 최대 10명까지 제한 인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추천을 받을 때 인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내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5학기 성적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전형이 100% 교과 전형이다 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면접이라는 게 좀 들어갑니다. 그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면접을 잘 봐가지고 성적이 좀 부족한데 그걸 뒤집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비중이 있어 보이긴 해요.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워낙 이제 내신 등급 좋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막 2등급 3등급 아이들이 면접 잘 봐가지고 1등급 아이들을 뒤집어서 들어가는, 이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볼만은 합니다. 2등급 아이들은. 대신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만일 우리가 도전권을 형성하더라도 한 2등급 정도 라인이라고 보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교과인데요. 이 교과는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가 몇 프로가 들어가냐면 80%가 들어가서 최고점이 800점이고요. 최하점은 0점까지 주는데, 80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단계 아이들을 이제 선발 라인으로 구성을 해놓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라는 걸 보는데, 그러면 1단계에 합격한 아이들이 면접 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본 데이터와 그 1단계 구성한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1000점 만점으로 아이들을 선발한다.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를 집어넣은 아이들은 면접 준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점수가 한 20% 200점 정도가 들어간다. 또 하나, 그러면 면접은 뭘 보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면접을 볼 때 생기부를 봅니다. 생기부를 봐요. 그래서 생기부 안에 있는 내용 갖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공에 맞춰서 집어넣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전공 적합성이나 서류를 볼 때 우리 학과와 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본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면접을 보겠지만, 솔직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점수에 맞춰서 집어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를 꼭 내가 원하는 과를 안 집어넣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일 나는 국어국문과를 준비를 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넣을 땐 통계학과를 집어넣나 봐요. 그러면 생뚱맞은 과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국어국문과를 가고자 생기부를 만들었는데 통계학과를 집어넣었으니까 떨어뜨릴까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면접이라는 거를 할 때 뭘 보냐면, 뭐 전공 잠재력 이런 거 보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대는 전공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소통 능력이나 협업 같은 이런 인성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에 관련된 것보다는 우리 학과와 관련된 것보다 우리 아이가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 있어 하는 만한 활동들, 뭔가 동아리나 진로 같은 데서 자신이 어떤 관심을 보이면서 연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물어보는 편이고요. 혹시나 우리 학과를 지원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전공과 맞춰서 교과를 집어넣으면 그 활동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공 잠재력 때문에 면접 때 전공성 보여줘야 되니까 교과 전형 집어넣을 때 학과 전공에 맞춰야 돼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만일 전공과 다른 학과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면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를 할 때 일단 인성이나 어떤 이런 학생들과 함께 협업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요.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어떤 학업에 대한 부분들 중에 우리 아이가 좀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좀 전문 지식이나 심화적인 지식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동아리나 만일 진로 활동에서 우리 아이가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다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과를 꼭 딱 맞춰서 갈 필요는 없다, 교과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이 없습니다. 그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웬만해서는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는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을 넣어놨어요. 참 독특하게 뽑습니다. 원래 면접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요거 이대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랑 요거 잘 섞어놨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는 없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아이들의 내신에 대한 등급컷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추천 인원이라는 부분과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무조건 최상위권 아이들만 합격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지금 선발 라인을 구성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지 저희 컨쇼가 한번 예측 데이터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문과랑 이과로 좀 나눠놨는데 솔직히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문과 아이들의 합격선을 조금 더 높게 형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과 같은 경우는 1.4에서 한 1.5등급 정도 되는 아이라면 점수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 면접장 가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합격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점수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정 라인은 1.5에서 1.6인데 이게 이 초등교육 있잖아요. 그건 제외입니다. 거기는 한 1.2등급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적정선은 한 1.5에서 1.6 정도 되고요. 도전권이 1.7에서 1.8등급 정도가 되는데 요 도전권이 형성되는 부분이 저 면접이라는 거에 대한 영향력이 약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 좀 빠지는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고 연구해보면 1.8등급이나 1.7등급 아이들도 충분히 합격선을 형성하는 이런 학과들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도전권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인문계보다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연계는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좀 뚜렷하게 나눠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는 도전권을 형성할 때 1.8에서 2.0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2.0이 좀 해볼 만한 학과들이 어디냐면 이제 공대 라인들, 엘텍 공대나 이렇게 이제 여학생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학과들 있잖아요. 이런 학과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학과들마다의 점수차가 좀 벌어지는 학교입니다. 이대는. 그래서 학과에 대한 입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경쟁률 같은 것들을 좀 잘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은 안정권은 문과랑 같이 1.4에서 1.5 정도 되고요. 적정선은 1.6에서 1.7인데 약간 문과보다는 한 0.1 정도 뒤로 조금 더 빠지는 데이터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전권은 뒤로 문과보다 조금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화여자대학교 공대 라인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보통 받쳐놓고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도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갭차가 좀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구성을 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문과보다는 이과가, 그러니까 자연계의 이런 학과들이 조금 더 뒤로 빠지는 데이터들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1.8에서 한 2.0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라는 변수를 좀 잘 준비를 한다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겠죠. 이게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서류를 가지고 뽑습니다. 서류 100%로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있고 그잖아요. 교과 전형에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그게 좀 달라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서류 면접이 없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류는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뽑는데 뭐 학업에 대한 부분이나 학교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요. 좀 이따가 미래인재에 대해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뽑는지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요번에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번 미래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게 바로 최저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종에 뭘 넣어놨냐면 얘네 학교가 최저를 넣어놨습니다. 면접은 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전형이랑 학종이랑 하나씩 바꿨다고. 보통은 학교가 학종에 면접이 있고 최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는 학종인데 최저를 깔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22학년 최저인데요.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자연계열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2022학년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세계 합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합 6등급이었어요. 6이네. 그러니까 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2023학년에 2개 영역, 그러니까 3개를 보던 거 2개로 줄였습니다. 대신 수학을 포함시키면서 5이네. 그러니까 2, 3, 5 해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저가 완화된 겁니다. 그죠? 최저를 완화시켜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최저가 완화되게 되면 아이들이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죠?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입결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솔직히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단순 내신 등급을 갖고 말하긴 어렵지만 작년에 합격한 아이들보다는 입결에 대한 아이들의 그 점수 분포대가 올라갈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서류만 보는 학교가 학업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본다라고. 미래인재 전형은 서류만 보고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를 학종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는 구성이 돼 있어야지 지원하시면 되게 유리합니다. 그 라인이 2등급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성적대가 좋은 아이들이 더 많이 몰려 들어올 수 있고 입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대고요. 나머지 인문계열과 나머지는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크램튼 여기가 완전히 또 인기가입니다. 약대랑 의대 있고요. 약대는 인문계도 뽑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고요. 나중에 약대 방송할 때 알려드릴게요. 스크램튼 학부가 엄청 인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는 세계 영역 5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보다는 최저에 대한 부분은 훨씬 강하게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 들어오고요. 스크램튼 같은 경우는 학업 성적이 좀 높은 아이들이 좀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 아이들을 미래인재 전형에서 어떤 형식으로 뽑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학업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솔직히 이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50%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대 요소를 보는 데 있어서 이 하나의 요소에 50% 정도가 저는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석차 등급만 보는 건 아니고 원점수의 학교의 수준을 따지는 편차와 그리고 성취도, 아이가 어느 정도로 성적을 향상했는지, 그리고 수강자 수 이런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선택했는지에 대한 비율, 이런 걸 싹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학업 능력 지표를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과 이수 현황이라는 건 아까 전에 항상 말씀드린 전공학업,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어떤 전공에 대한 이런 학업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들, 그걸 통해서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걸 요렇게 분석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쳐서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별표. 심화 학업 역량을 보겠답니다. 솔직히 이거 특목고 색깔 확 나는 건데. 심화자 들어가면 일단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랬을 때 교육과정에서 전공이나 계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로 학업을 했는지 이런 건데요. 잘 보세요. 요 부분은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 학업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체크. 반드시 체크. 전공 학업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학교 활동 우수예요. 학교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비교과겠죠. 우리 아이가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지식 탐구를 합니다. 어떠한 이제 호기심을 갖고 깊고 폭넓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깊고 폭넓게. 도대체 깊이를 파놨는데 폭넓게 하라는 거는 그 깊이 안에서의 폭넓은 건지, 폭넓은 걸 많이 만들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얘네 학교는 깊이 있게 전문적인 걸 가는데 그거에 대한 구성력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의 융합 역량이라는 건요, 어떤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보겠다는데, 동아리나 진로나 세부 능력 수행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주체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어떠한 사고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내는지, 아니면은 자신만의 어떠한 연구에 대한 어떠한 스토리를 구성하는지, 이런 거 좀 보겠다라는 거고요. 공정공감 영역이라는 건 인성평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컨슈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솔직히 이대는 인성에 대한 평가 그렇게 높게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인성에다가 또 뭐가 들어간 거냐면 탐구가 들어갔는데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저는 한 글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팀을 짜서 구성하면 좋은 활동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자기 스스로 어떤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면서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이제 팀으로서 발전시키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팀 안에서의 우리 아이의 어떤 리더십이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기획을 구성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팀을,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인성 하나의 어떤 소통 능력만 본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인성만 딱 보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인성에 대한 평가가 솔직히 전 이대가 높게 평가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하여간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학교 활동 우수 라인인데 보시면은요. 뭐가 없냐면 전공 적합성을 이화여자대학교는 보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에서 전공 적합성을 보질 않아요. 진짜 보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세요? 해봤거든요. 전공성 안 살리고 그냥 넣어봤거든요. 진짜 붙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생명을 준비하다가요. 생명을 준비하다가 제가 통계학과 넣었거든요. 붙습니다.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국어국문과를 준비하다가 영어영문과 어문을 준비하다가요. 소비자과를 집어넣는데 붙었어요. 진짜 전공성 안 보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대학교가 전공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서강대학교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학업 역량 안에 전공 학업이라는 부분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공 계열이나 전공에 관련된 학업 성적은 좋아야 돼요. 활동은 상관없는데 이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지원하시려면요, 우리 아이의 학업에 대한 성적표를 분석할 때 전공 학업에 대한 성적을 따로 분석해야 되는 거고요. 학교 활동 라인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공 적합성보다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잘 구성해서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만 잘해도 충분히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 안에 성실성이라는데, 성실성은 뭐 미인정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고 학교 규정과 규칙 같은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은 현재까지의 행동 성향과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 아이가 훨씬 발전성 있는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반에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 동기나 이런 학교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력이 좀 있으면 된다. 근데 그게 꼭 전공과 딱딱딱 안 떨어져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 가능성인데, 솔직히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요 부분은 생각보다 3대 요소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적게 평가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화 여자대학교인데요. 그러면 미래인재 전형은 도대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지원을 했을 때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구성해 봤습니다. 뭘까요? 자, 일단은 일반고등학교랑 특목고로 좀 나눠졌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도 특목고 아이들이 좀 이제 지원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저희가 이대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봤어요. 분석을 해서 선을 그어놓고서 학교를 나눠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의 분포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더 계산해서 해봤는데요. 일단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 라인의 적정 라인이 1.7에서 한 1.8등급 정도 아이면은 충분히 점수대가 이제 안정권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점수가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만 어느 정도만 구성돼도 충분히 합격권을 형성할 수 있고, 일반고 아이들을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2.0에서 한 2.5등급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전권이지만 적정 도전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2.8등급도 한번 해볼 만은 해요. 그런데 2.8이나 3.0 아이가 미래인재를 뚫고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데이터가 그렇게 쉽게 구성되지는 않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자사랑 일반 광역자사나 이렇게 학교를 구분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일단 한 3.0에서 4.0 정도만 3, 4등급 아이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문과보다는 성적대가 보세요. 1.5에서 1.6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랑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안정권 점수는. 대신 얘네가 안정권 점수에서 적정 라인이랑 도전 라인으로 갈 때 점수가 되게 많이 훅 하고 벌어집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데이터가 뒤로 빠지는 것들이 좀 형성된다라는 거죠, 자연계는. 그러다 보니까 도전권 같은 경우는 1.7에서 2.85까지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3.8에서 5.5인데 요 5.5는 과고 아이들 같아요. 그러니까 과고 아이들이라고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전국자사나. 그 나머지 이제 지역자사 아이들이 5등급이 지원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은 한 3등급대에서 4등급대 정도가 구성이 돼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구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생각보다 내신에 대한 비중이 좀 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 서류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런 내신에 대한 어떠한 학업에 대한 이런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대한 이런 점수대가 조금은 구성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라인이라는 게 아까 형성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고등학교 적정 라인의 점수대를 1.5에서 1.65까지 저희가 좀 올리는 데 있어서 그 최저라는 부분들도 일부 반영이 돼서 데이터가 구성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가 이화여자대학교 분석방송이었습니다.